얘가 안녕하십니까. 슈퍼플렉스. 어디 가세요? 오늘 국제갤러리에 슈퍼플렉스 전시를 플렉스하러 왔습니다. 가볼까요? 슈퍼플렉스 이거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 다른 칸디다 웨퍼 전시를 보러 왔다가 오프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목을 저를 끌었어요. 그래서 다시 와야겠다. 이거는 단원들과 함께 해야겠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피쉬앤칩스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왜냐면 영국이 네. 사실 모르겠어요. 영국에 먹을 게 많은 것 같은데도 딱히 먹을 게 없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이 없는데 피쉬앤칩스는 호주 아니에요? 응?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호주로 알고 있어. 진짜? 진짜? 피쉬앤칩스 뭐 에그 뭐지? 에그 베네딕트? 아니. 미트파이가 영국이고 미트파이가 호주인 것 같은데 일부러 거꾸로 얘기하시는 그래요? 거예요? 네. 미트파이가 호주예요? 응. 그래서 피쉬앤칩스에 관한 어떤 전시회인가? 하고 갔는데 웬거? 세상에 뭐가 그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그림을 보고 왔어요 사실. 맞아요. 저도 이거를 되게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보고자 하는 전시구나. 그럼 얘기할 거리들과 뭐 생각할 거리들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가기로 하고 오늘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그 분홍색 그 글자 네온사인 같은 것들이었잖아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나레이션 듣고 가시죠. 가시죠. 자본의 불균형, 이주 문제, 저작권 문제. 이 단어들을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세상의 불합리함에 의문을 품고 이를 설치작품으로 표현해온 덴마크 출신 3인조 작가 슈퍼플렉스가 5년 만에 국내에서 전시를 열었습니다. 피쉬앤칩스라는 전시 제목처럼 이번 전시는 해양생물과 신용카드의 마이크로칩이라는 두 가지 모티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두 개의 환경을 연상시킵니다. 해저의 환경, 물밑으로 잠긴 듯한 환경을 연상시키는 피쉬.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칩에 대한 칩스. 이 두 가지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슈퍼플렉스가 말하는 자본주의와 그 미래. 그들은 이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떠한 미래를 예측하는지 그들의 시선이 궁금해진다면 예간담과 함께 감상해보시죠. 슈퍼플렉스, 피쉬앤칩스. 최고 단시간에 보지 않았나? 저 우리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사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보기는 했는데 제일 마지막에 봤던 전시관이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기는 해요. 수주? 네. 해파리 친척도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피쉬앤칩스에서 갔을 때 약간 경제학이랑 물려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했는데 이제 그 칩스는 마이크로칩의 칩스였던 것 같고 피쉬는 이제 마지막 관에 가서 이제 수조 안에 이제 바다 밑 거기에서의 피쉬를 나타냈던 것 같은데 왜 제일 흥미로우셨어요? 그냥 뭐 그 암석 같은 것도 되게 실제적인 건데 어디 되게 심층 해양부에서 끌어갖고 온 그런 게 있고 내가 어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 벽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닿았는데 공간감이 좀 달랐어가지고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맞아, 되게 신기하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 그 마이크로칩에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마이크로칩이 어쨌든 지금 현 시대의 기술이잖아요. 이게 되게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고 사실 마이크로칩을 보면 진짜 작잖아요. 그 작은 것 속에 엄청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엄청난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조그마한 그냥 그렇죠. 별거 아닌 되게 틱하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딱 봤을 때는 이게 에어컨을 켜는 마이크로칩인지 아니면 핸드폰 속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인지 분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직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이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던 게 작품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데이터 교환이나 송금을 표시를 한 거라 그러는데 진짜 마이크로칩을 보는 것처럼 이게 왜 송금을 표시하는고 이게 왜 데이터의 이동을 표시하는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미래에 관해서 경제 이런 걸 논할 때 약간 그런 전문 분야이고 또 알 길이 없고 뭔가 계속 집약되어져 가고 점점 발전되면서 고도화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알 수 없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느낌에 이어져서 수중 거기로 갔을 때도 돌 조각 쌓아놓고 그게 막 그거를 기둥이다고 뭐 그걸 체계를 잡아주는 기둥이다 이러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얘가 체계를 잡아주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미래 바다가 왜 이렇게 표현되는지 좀 알 길이 없는 그래서 또 할 얘기들이 또 생겼어요. 전 나름대로. 무엇인가요? 이게 사실은 비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게 현대 사회는 신뢰가 얼마만큼 차지한다고 보세요? 사람들 간에? 신뢰? 크다 작다로 나타난다면? 현대 사회의 사람들 간의 신뢰? 전 신뢰가 없어요. 없다고 느끼죠. 근데 지금 시대가 신뢰로 가득 찬 사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카드를 쓰잖아요. 카드에 있는 돈이 실제하지 않잖아요. 돈으로 내가 만약에 제 통장에 100만 원이 있어요. 100만 원을 손으로 세지 않잖아요. 그냥 숫자로만 싹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이게 내 돈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도 그래 그거 너 돈이야 라고 인정하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냥 그거 있는 걸 보고 그냥 이게 공이 하나 없으면 10만 원이고 하나가 더 있으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으면은 사실 뭐 알 길이 없는데도 그냥 그게 신용으로 다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게 너 돈이라는 거를 신뢰한단 말이죠. 나도 내 돈이라는 거를 신뢰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진짜 현금이 점점 더 없어지잖아요. 외국에서도 돈을 쓸 때도 현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카드로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카드를 뭘 믿고 진짜 실체로 있는 게 아닌데 그게 진짜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손에 잡히는 게 아닌데 그냥 신뢰로 그냥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신뢰가 두터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오늘 카카오톡으로 카카오 송금을 해요. 10,000원을 송금을 해. 그럼 진짜 내 돈에서 내가 손을 받았네라고 이나님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난 진짜 준 적이 없는데 10,000원을 이렇게. 그런 건가? 그게 근데 실체가 보이지 않고 확인할 수 없고 직관적이지 않은데 또 그거는 또 우리가 어쨌든 그게 다 통용되고 있고 그걸 모두가 다 동의하고 공유하고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진짜 마이크로칩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 같은 느낌? 내가 처음에 저보고 신뢰하냐고 이렇게 했을 때 신뢰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인 대 개인 간에는 좀 신뢰가 줄어드는 반면에 이런 뭔가 집단적으로 우리가 같이 통용되고 믿고 어떤 기관이라든지 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객관적으로 팩트로서 여긴 믿을만 하다라고 어떤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걸 신용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눈으로 실체하는 게 아닌데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회를 신뢰하는 거를 길러왔기 때문에 그게 계속 체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 것 같거든요. 신뢰를 계속 쌓지 않았으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신용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어. 신뢰를 쌓아주지 못했다면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데 돈을 맡기지 않겠죠. 어쨌든 이제 요거에 착안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드는 생각이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었나? 신뢰하는 건가? 그래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하다가 어쩌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고 그 방법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물론 현금으로 갖고 있고 집에 막 이렇게 숨겨놓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비효율적이기는 하잖아요. 그리고 금전 거래하는 그런 뭐랄까 액수나 아니면 개체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 해외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방법 이외에 더 효율적인 게 없어서 신뢰라기보다 신뢰는 있었겠지. 어느 정도의 수반이 되니까 하는 거겠지만 너무 그냥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지금 그냥 신뢰할 수밖에 없어. 뭐 안 하면 어쩔 건데 약간 이런 느낌? 약간의 거짓말을 보탰다면 사실 우린 다 속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통용되고 있고 다들 괜찮을 거라는 믿음 안에서 이걸 쓰고 있다라는 걸 저는 그 방향인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신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지금 사회가 되게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이지만 그 이성의 반대편에 있는 어쩌면 우리는 되게 모순적인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판적인 면으로 보자면 누군가 진짜 크게 일을 벌려서 잘 설득만 한다면 이게 사실은 되게 직관적으로 이게 정말 괜찮다 아니다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는 진짜 마이크로칩 안의 기술처럼 집약된 기술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판별할 수 없이 그냥 다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미래 사회는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오히려 직관적이고 투명한 게 아니라 그게 더 집약적으로 아예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볼 수조차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알아볼 수 없는 그렇지만 신용은 엄청 올라가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되게 역설적이다. 어떻게 보면 더 투명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소수의 그거를 판독 가능하고 그러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누군가 그냥 정말 불순한 의도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그런 지능만 있다면 오히려 더 진짜 글로벌하게 사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그게 사기인지도 모르는 거지. 네,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진짜 대단한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이게 진짜 알 수 없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정말 이거는 불투명이 아니라 투명해서 아예 보일 수 없는 존재, 실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 관에 작품들 제목이 그럼 그 as close as we get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얻는 거. 건데 그렇다면 이런 거죠. 보통은 뭐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가까이 가면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게 달묵상통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일에 오히려 정말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던 게 아닌가? 왜냐면은 비판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작품에서. 왜 어쩌자고. 진짜. 그림 봐보세요. 뭐 어쩌라고. 이게 왜 비판하는 걸까? 그치. 그게 포인트를 잡을 수 없었는데, 지금 혼자 되게 많이 생각했거든요, 보면서. 그래서 이런 포인트일 수도 있으려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게, 뭔가 나만의 해석을 해 보이겠다. 라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가신다면, 나름 재밌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그쵸. 생각의 플렉스가 가능한 그런 전시입니다. 네. 어때요? 괜찮았어요? 네. 생각으로 플렉스했다. 네. 엄청 많이 불려야 한다. 라는 그런 전시가 아니었나? 그래서 재밌었던?